주베룩의 경우 조직 합성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깊은 층에 주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얕은 피부층에 주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얇은 피부를 가진 목에도 주입이 가능하고 주름과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닥터 진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목주름의 종류와 어떻게 하면 홈케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오늘은 목주름을 잘 관리를 했는데도 목주름이 고민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목주름을 개선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지, 목주름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주름의 관리는 20대부터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30, 40대 이상인 분들은 시술적으로도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노화에 따른 얼굴 처짐과 주름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목주름이 유형별로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로주름, 세로주름, 그리고 얇은 잔주름과 칠면조주름. 자, 그럼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스킨 보톡스 또는 보톡스입니다. 스킨 보톡스는 피부의 근육층보다는 훨씬 얇은 진피층에 묽은 보톡스 성분을 골고루 주사해서 잔주름을 펴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특정 보톡스 용량 이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깊이 약물이 확산되면 우리가 목 근육을 움직이거나 침을 삼키거나 했을 때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층에 적정 용량의 스킨 보톡스를 촘촘히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티스말 밴드라고 했죠. 제가 이 띠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한 수축이 생겨서 생기는 이 밴드는 심한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로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을 시술을 할 때 리쥬란, 주베룩, 하이프, 고주파 시술, 그 시술들을 진행을 할 때 스킨 보톡스를 촘촘히 주로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쥬란 힐러입니다.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으로 이루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잔주름이나 피부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가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주어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목주름 시술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얇은 주름이라던가 세로주름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스킨 보톡스와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와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세 번째는 필러입니다. 가로 목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효과가 좋은데요. 안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주면 확실히 옅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칫하면 이질적이고 잘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름 부위가 볼록볼록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필러 선택이 중요하고 시술자의 스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주베룩입니다. 주베룩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입자가 작은 것은 목 전체에 전반적으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입자가 큰 것은 가로주름 볼륨을 채워줘서 주름을 옅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주베룩은 스킨 부스터 중 하나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베룩은 스킨 부스터보다는 콜라겐 부스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베룩은 고분자 PLA, 폴리락틱 애시드와 인체 피부 조직 내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결합시켜 자가 조직 재생을 하게 만드는 콜라겐 부스터인 겁니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스컬트라는 PLLA, 폴리-L 락틱 애시드라고 하면 주베룩은 폴리-DL 락틱 애시드입니다. 그렇다면 주베룩은 기존의 스컬트라보다 최근에 더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컬트라는 PLLA라는 성분이 분해되어 콜라겐 생성을 자극을 하고 주베룩은 PDLLA라는 성분이 분해되어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합니다. 스컬트라의 경우 피부에 깊숙이 주입되어 볼륨을 생성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볼륨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부작용으로 결절이라던가 유과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주베룩은 스컬트라보다 입자의 크기도 작고 모양도 둥글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 반응이 약하게 나타나고 반응 지속 시간, 성분 분해 시간이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볼륨의 효과가 스컬트라보다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효과가 약하다고 더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주베룩의 경우 조직 합성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깊은 층에 주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얕은 피부층에 주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얇은 피부를 가진 목에도 주입이 가능하고 주름과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주베룩은 흉터와 모공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흉터 안에 직접 주베룩을 니들링으로 주사바늘로 정확한 층에 주입을 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고요. 또 여기에다가 포텐자와 실펌 X 같은 니들 RF와 병용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베룩이 그러면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냐? 주베룩도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고 부작용으로 결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시술자의 능숙도에 따라서 정확한 층에 약물이 들어가지 않을 때나 용량 조절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베룩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가 80%, PDLLA 성분이 20% 포함되어 있어서 결절이 생겼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초음파라던가 고주파 마사지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개선 가능하다는 점이 스컬트라에 비한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치료 방법 중에 또 하나가 고주파입니다. 목의 가로나 세로의 잔주름을 펴주는 데 효과적인데요. 굵은 주름이 아닌 자잘자잘한 주름이 고민이 되어 오신 분들에게 고주파로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열을 가해 주어서 콜라겐을 자극하는 방법인 거죠. 자, 7번째는 울세라, 더블로, 슈링크와 같은 초음파 하이프 장비입니다. 이 또한 목의 가로주름, 세로주름, 잔주름 개선에 사용을 하는데요. 피부 안에 스마스층을 마치 우리가 스테이크를 굽는 방식처럼 구워줘서 그 부분을 수축시키는 원리인 거예요. 목 시술을 할 때 환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불편함은 시술 후 주사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엠보싱 자국이나 멍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프나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목 피부가 얇아서 붉어지는 정도만 남을 수 있으나 스킨보톡스, 콜라겐 자극제, 리쥬란, 실 등등 촘촘히 주입해야 하는 시술들에서는 위와 같은 엠보싱이나 멍 같은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국이 사라지는 데는 치료 기간이 얼굴보다는 최소 3살 이상으로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가을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목티를 입는 겨울에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자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얼굴보다는 횟수를 늘려서 반복적으로 시술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로주름같이 깊은 주름은 시술 후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름을 손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당겨도 가로주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부드러워지면서 옅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목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집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술적인 도움도 필요한 경우에 받으시면 목주름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목주름 치료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